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혼자말 에세이. 오늘은 꿈속에서 하루 종일 아버지를 만나서 또 만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참 무섭죠. 뭐가 웃음냐면요, 3월 21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로또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고요. 그날 밤에 잠이 들기 전에 통곡의 벽 앞에서 하염없이 울부짖듯이 기도 아닌 기도를 연이어 퍼부어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계셨던, 제가 지금 마이크를 부여잡고 방송을 하고 있는 이 방의 문고리와 이 문에 머리를 맞대어 기대고서 아버지한테 보고 싶다고, 어머니와 저, 그리고 제가 살아가야 될 이 신경과 이 고통, 가난을 벗어나서 제발 지켜달라고 부탁하고 또 애원하고 간절히 빌고 또 기도드리면서 그날 하루 마감하며 잠자리에 들었었는데요. 잠도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도 잠은 또 어떻게 또 잠이 오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 토요일 지나 일요일 아침이 되었는데요. 어머니께서 이른 아침부터 뭘 부엌에서 뚝딱뚝딱뚝딱 톡탁톡탁톡 하면서 뭘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소한 냄새도 많이 올라왔지만 저는 입맛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른 아침에 깨어난 두 눈을 감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꿈속에서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나고 자랐던 이 40여 년 전, 그러니까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 그 풍경이 펼쳐진 거였습니다. 윗동네로 올라가면 문방구가 마주보고 있었고, 저희 집에는 어김없이 떡볶이집 아줌마가 계셨고, 그 집 맞은편 아래쪽에도 떡볶이집이 있었죠. 그런데 집에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계셨는데요. 참. 저는 아버지가 항상 꿈속에서 제가 어렸을 때 보았었던 크디 큰 나무 마냥 아프지 않고 아주 당당하고 좀 더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계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신장투석하는 그 9개월 동안의 그 모습 그대로 방 안에서 누워 계시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참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이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강철의 연금술사에 보면 현재 돌을 갖고서 저 문이라는 곳 앞에 서면은 무언가 이루어지고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어제 하루 종일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글쎄요, 아버지. 아무튼 그렇게 오전 내내 그렇게 아버지 꿈을 꿨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무려 3번이나 꿈속에서 깼거든요, 낮에. 잠시만요. 11시쯤에 일어나서 잠이 들었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아픈 모습도 누워 계시는 거예요. 소변도 잘 못 가르시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 똥과 소변을 가려드리면서 아버지 왜 이렇게 누워 계시냐고 막 그랬죠. 그리고 나선 아버지의 소변과 변을 치우고 어김없이 저는 화는 내지는 않았고요, 짜증은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꿈에서 깼어요. 깨어나 보니까 어머니는 어느새 요리를 다 마치시고 식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방에 들어가서 곤히 자신 것 같더라고요. 휴대폰을 안에서 확인해 보니까 2시에서 3시쯤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꿈속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꿈을 꾸다가 꿈에서 깨어나면요, 그 꿈이 왠지 다시 깨어나서 다시 잠이 깊이 바로 잠들어 버리면 그 꿈이 이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전혀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신기하게 또 아버지를 만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는 어김없이 아픈 모습이었고 몸이 편찮으신 모습으로 저를 마중하고 배웅하고 있었더라고요.
아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애리고. 근데 그 꿈이 참 길었습니다. 뭐 별 내용도 없었는데 짧은 꿈을 꾸는 그 순간에도 오만 가지 수만 가지 상상과 이야기거리가 펼쳐진다잖아요. 근데 저의 꿈은 어땠냐면요, 그때 정확히 제가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 2시 10여 분쯤이었는데 저녁 때 눈을 떴을 때는 저녁 7시 때쯤이었어요. 그때도 어김없이 아버지가 아픈 모습으로 진짜 시간이 멈춘 것 마냥 꿈속에서 아버지와 저는 함께 있었고 아버지는 여전히 아픈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참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아픈 모습을 꿈속에서 그렇게 연이어 보게 되다니요. 제가 바라는 모습은 아버지가 건강하고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또 어른이 되어서도 아버지는 늘상 저랑 어디를 항상 같이 다니시게 되면 자신이 어렸을 때나 자신의 할아버지나 자신의 어머니가 여기 어디서 무슨 일을 하셨고 또 무슨 트랙터 일을 하셨고 옛날 이야기를 참 추억 삼아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던 분이셨는데요. 어느 날 저는 그 말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었는데요. 참 그때 생각하면 참 철없는 아들이었죠. 근데 지금은 아버지가 가끔 해주셨던 거, 그리고 아버지가 즐겨 드셨던 음식들을 볼 때마다 참 목이 메어옵니다. 제가 토요일날 그렇게 아버지 보고 싶다 했더니 이렇게 아픈 모습으로 나타나서 또 가시니까 2번 이상 그렇게 만나고 나니까 그날 저녁엔 진짜 입맛이 없어서 목이 메이더라고요. 어머니가 맛있는 우엉 된장국을 끓여주시는데 참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가 하루 온종일 굶는 걸 생각하시니까 또 마음이 안전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앞에서 우엉 된장국을 먹었는데 이게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 오이몸 때쯤 되었을 때 저는 어김없이 CCTV로 공개 수배하는 무단 투기 쓰레기범을 잡기 위한 잠복수사에 들어가려 할 때쯤에 통곡의 앞에서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계셨다가 가셨던 이 방의 문고리를 붙잡고서 하소연하였습니다. 아버지, 아픈 모습으로 나타나지 말아주세요. 아들이 너무 많이 걱정됩니다. 라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제 1순위 기도는 뭐였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하는 꿈 바람이 야속하게만큼 더욱더 깊어지도록 이야기하고 또 기도드렸답니다. 아버지가 참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꿈에 본 지가 딱 2번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15일쯤 됐을 때 49제가 되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때 꿈속에서 웃으면서 나타나셨거든요. 처음으로 15일 만에. 그리고 여동생 꿈에 아버지가 수백억의 돈을 들고 돈다발을 들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을 꿨다라고 합니다. 나 행복하게 여기 잘했으니까 걱정 너무 하지 말라고 그랬다나. 그리고 최근에도 어머니가 아버지를 꿈속에서 보았는데 친가 쪽 분들이 아니라 외가 쪽 분들하고 술을 자시면서 웃으면서 계셨다고. 요즘도 가끔 새벽 늦은 시간에요 저는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머니가 가끔 방에서 끙끙 앓는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아마 가해가 눌리거나 아마 아버지를 만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가 가끔씩 끙끙 앓거나 뭔가 악몽 아닌 꿈을 꾼다 싶으시면 저는 차마 깨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가 가해를 심각하게 누린다 싶으시면 제가 바로바로 깨워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꿈을 꾸고 난 이후엔 어머니께서 어김없이 그 다음날 두부 김치 조림이나 두부 김치찌개를 끓이거나 혹은 두부를 된장국에다가 또 넣으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원래 항상 두부를 외면하고 계셨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이북 도민분이시다 보니까 항상 두부를 간장과 함께 끼고 살았었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병투사 가는 와중에도 어머니께서는 늘 두부구이를 해주셔서 아버지한테 배령해 주셨고요.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가끔씩 조금밖에 안 남은 찌개나 국에다가 두부를 넣어서 끓여 놓으시면 어머니가 그렇게 노성방가하듯이 노발대발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나 다를까 어느 날부턴가 어머니께서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또 두부를 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아 저는 뭐라고 말 못했어요. 엄마, 원래 찌개나 국에다는 두부를 안 넣으시잖아요. 근데 그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알게 됐죠 그제서야. 어머니도 아버지의 빈자리가 참 크게 느껴지시는구나 라는 걸요. 그래도 일요일 하루 왼종일 아버지를 꿈속에서 뵈서 참 기분은 좋았는데 좋다가도 참 마음이 많이 슬펐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아버지가 좀 건강하시고 웃으시는 모습으로 걸어 다니시고 어머니와 저 혹은 여동생과 그렇게 오붓한 시간과 그 꿈속에서만큼은 아프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행복하길 바랬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투석하는 그 와중에도 시달리시고 힘들어하시고 고통했었던 그 모습 그대로 방 한켠 구석에서 누워 계셔서 거동을 못 하시는 모습을 계속 비춰서 보이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아버지가 꿈속에서 나타나셨는데 왜 이런 꿈을 꾸게 된 걸까라고요. 여러분, 저는 말이죠, 요즘 꿈속에서 돈 많은 여자를 만나거나 혹은 변소꿈, 똥통꿈, 똥을 먹는 꿈, 이런 꿈들 다 꿔봤거든요. 근데 아버지 꿈이 이번에는 이렇게 마음 아팠던 적은 없었습니다. 무려 아침 11시부터 저녁 7시가 될 때까지 2번인가 3번에 걸쳐서 깨었다 잠들었다 하면서 아버지를 계속 만난 거예요. 꿈속에서요. 제 연염과 사념이 되어서 그렇게 아픈 모습으로 나타난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로또 1등 당첨되게 해달라고 또 돈 걱정 없이 살게 해달라고 빌고 또 기도드려서 죄송해요 아버지. 그게 아버지한테는 크나큰 무게로 다가왔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아버지, 그래도 저는 여전히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오늘 잠복 수사를 하다가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스마트폰에는 달력 날짜를 4월달 초로 남겨보는데 글쎄 4월 4일이 어머니하고 아버지 결혼 기념일이더라고요. 그리고 4월 30일 4월 초파일 석가탄신일이 아버지의 생신이신데요. 아버지 생신은 4월 초파일 석가탄신일이고요. 제 생일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이번 4월 태어난 말일쯤엔 또 어김없이 저는 절밥을 먹으러 저희 동네에 있는 큰 절 거기를 가겠지만요. 이번에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보려고요. 아버지가 기독교 신자이긴 한데 극락왕생하길 바라면서 기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또 하품 이렇게 났네요. 아버지 이야기를 해서 지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무진장 달렸거든요. 어제 잠을 너무 많이 잤다 보니까 오늘 진짜 많이 녹화본을 떴거든요. 아버지, 제 꿈속에서 제발 아프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 주세요. 아버지, 참 아들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많이 참 힘들었답니다. 이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강철의 연금술사에 연성진 없이도 손바닥만 부딪혀 바닥에만 내꽂으면 아픈 사람도 낫게 하고 연성할 수 있는 에릭과 엘릭이 어머니를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연성진을 꾸미고 인간을 만들어내다가 괴물을 탄생시킨 그런 슬픈 비하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아버지를 연성하고 싶진 않고요.
문세계 저편에서 아버지가 저를 만나러 와주셨다는 것에 진심으로 고맙고 또 고마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아프시고 힘들고 고달팠을 땐 저는 일이 힘들다는 핑계로 또 삶의 노곤함에 아버지한테 신경질을 부리거나 짜증을 참 많이 부리던 못난 아들이었거든요. 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리고 장례식장 때에도 저는 돈 걱정하고 있는 참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아들이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 있었죠. 너도 이제 좀 장가 좀 가야 되는데, 너도 우리 아들도 결혼해야 되는데 라고요. 그때 제가 아버지한테 못을 박았죠. 커다란 대못이요. 아버지, 결혼은 돈이 있어야 해야 돼요. 저는 돈도 없고 뭣도 없습니다. 그리고 번듯한 직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편의점 알바만 하고 있어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두 번 다시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라고요. 나쁜 녀석이죠. 여동생처럼 아버지 살아생전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서 아버지한테 아기도 안겨드려보고 아기도 보여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래도 여동생이 그나마 효녀였어요. 결혼도 했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결혼식장도 그 길을 걸어 갔고, 그리고 아버지가 조금은 건강하시고 신장투석 안 했을 때쯤에는 여동생의 쌍둥이 아이들을 봤고,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 속에서 아이들과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좋아하는 시기였죠. 그 와중에 저는 아버지가 아프신데도 여동생의 쌍둥이 조카들과 저희 집에 대신 대피했을 때에도 저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꿈꾸면서 한 여인을 사랑했고 흠모했고 그리워했고 동경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장례식장 때에도요, 그녀가 마치 저 길 저 문틈의 사이로 저를 만나러 아버지를 배웅하러 와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 다 꿈이었죠. 제가 아버지한테 불효를 저질렀던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결혼해서 손주들을 낳아서 아버지한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는 점. 또 두 번째는 아버지가 투석하는 와중에 제가 아버지한테 살갑게 잘 대하지 못하고 남들 보는 의식 속에서만 친절하고 참 잘해는 아들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가 가시기 전까지 똥오줌을 계속 싸고 있을 때에도 저는 일을 나가야 된다는 핑계로 아버지를 피해 다니고, 또 아버지가 아파서 제발 윤호야 윤호야 이렇게 불렀을 때 제가 아버지를 배웅하러 못 가서 마지막 임종을 못 지켜드린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크나큰 가슴속에 뼈 저리도록 뼈 사무친 죄가 돼버렸고, 저는 못나고 아주 불효가 부도덕한 악질 중에 악질 아들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와중에도, 그리고 아버지 장례식장 때에도, 아버지 뼈가루를 뿌려들 그때에도 집에 돌아와서도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라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잘 가셨습니다. 끝까지 지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아버지, 홀로 남으신 어머니와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집과 그리고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버지한테 또 그렇게 하소연하고, 아버지한테 또 그렇게 푸념을 떨며, 또 불효를 또 돌아가신 이후에도 무겁게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아니었었는지라는 마음에 높아심에 제 스스로 너무 죄송한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가끔 아버지한테 이웃의 창가에 비치는 붉은 네온산의 십자가를 올려다보면서 기도를 드리고 나면 아버지를 그리하며 이 방문의 문 손잡이를 붙잡고 문틈에다 머리를 맞대 기대어서 아버지한테 똑같은 그런 기도를 하곤 했었는데요.
아버지, 항상 제가 보고 싶다, 그리워한다 한다지만 그렇게 꿈속에서 아픈 모습으로 나타나지 말아주세요,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 일요일 하루 온종일 아버지를 계속 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참 신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아버지. 제가 분명히 꿈속에서 깨어났고 다시 이불을 뒤쳐엎고 목주변 위까지 걷어 올린 후에 아버지를 다시 만나러 꿈속으로 점프했을 때 아버지를 또 어김없이 꿈속에서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꿈이 연이어서 다시 잠든다 해도 그렇게 만나거나 그렇게 꿈이 이어져 본 적은 없었거든요. 아버지, 근데 말이죠, 저 꿈속에서조차도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 그리웠었다는 말 하지 못했었네요. 아버지,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항상 로또 1등 당첨되면 아버지한테 따뜻한 술 한 잔 기울이러 벽제 낙골묘로 간다고 했었는데요. 글쎄요, 그 바람과 희망대로 그 소망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버지? 오늘도 따뜻한 햇살에 비치는 봄날이고 또 산들산들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거리는 노란 개나리 꽃과 하늘하늘 떨어져 날아가는 벚꽃 이파리 때문에 아버지가 더욱더 그리웠습니다. 봄 그날에 아버지한테 봄이 왔다고 인사드리러 가고 싶은데 아들이 너무 녹록지 못하고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아버지, 4월 말일 석가 태어난 석가 타시는 일날 아버지한테 뭐 케이크까지는 못해드리겠지만 번데기 하나와 번데기탕 하나 끓여서 소주 한 잔과 함께 아버지하고 잔을 한번 또 기울여 보고 싶네요. 지난 시간에도 유통기한 지난 김을 먹으면서 아버지와 술 한 잔을 기울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럴 수밖에 없는 저의 이 아들의 처량함과 이 가난함을 용서해 주시길 바래요. 돌아가신 분한테 맛스럽고 정성스럽고 한가득 제사상 다리가 휘어질 만큼 차려드려야 그곳에 가셔도 참 외롭지도 가난에 또 궁핍함을 또 겪지 않게 된다 그러는데 아들로서 케이크 한번 못 사드리고 또 뭐 하나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힘들어하거나 엉엉 울 일이 있을 때 제 곁에서 어깨를 토닥여 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셨던 아버지셨는데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어제 꿈속에서도 아버지가 아픈 모습으로 나타나 주셨는데도 그 기나긴 시간이었는데 왜 전 아버지한테 꿈속에서조차도 착한 아들 돼주지 못한 걸까요? 아버지, 제발 꿈속에서만이라도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제 기도와 바람과 염원이 아버지한테 커다란 무게와 무거움 그리고 아버지한테 또다시 짐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신 분 편안하게 보내드려야 되는데 잘 보필하지 못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월요일입니다. 어느덧 5개월이 다 끝나갔어요. 이번 주가 지나고 또 다음 주가 되면은 벌써 6개월째가 접어듭니다. 365일, 1년 12달 중에 벌써 반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아들은 말로만 듣던 백수가 되었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직장이 알고 봤더니 평생 직장이 아니었듯이 영원한 줄 알았던 아버지가 영원히 제 곁에 있어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해드리는 것에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좀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지켜봐 드렸다면 이렇게 건강을 잃을 일도 없었을 텐데, 너무 무능력하고 무기력함과 또 안이하게 아버지를 잘 끝까지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에 저는 항상 짐을 안고 살아가는 듯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아버지를 진심으로 정말 아주 많이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듯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찌개나 국에 두부를 놓으실 때마다 어머니가 큰 소리치고 그러셨는데, 이제는 어머니가 오히려 그 국과 찌개에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듯 하듯이 두부를 넣어서 찌개와 국을 해주십니다. 심지어 간장에다가 밥을 항상 말아 드셨던 아버지에게 생각이 더 나셨는지 유나에도 달래 간장을 되게 많이 담가 놓으셨습니다. 아버지, 이 아들 아버지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니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아빠 미안합니다. 그리고 아빠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종일 저의 꿈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지막히 제 꿈속에 나타나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아버지, 저와 어머니 꼭 좀 지켜봐 주세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꼭 아버지한테 하늘나라에서만큼이나마 내리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저 말이죠, 아버지한테 무언 하나 제대로 해드린 적은 없지만요, 아버지한테 해드렸던 것만큼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어머니한테 불효를 정립하고 또 정립하다 보니까 어느덧 만렙이 정립될 정도가 돼버린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 너무 일찍 데려가지 마시고요, 제 곁에서, 그리고 저도 어느 날 혹시라도 모를 결혼을 하게 되면요, 어머니하고 저하고 그리고 저랑 결혼하게 될 그 여성분과 그리고 저 여성분과 저 사이에 태어날 만약에 아이가 있다면 아버지를 꼭 한번 뵈러 벽제 낙골묘 꼭 한번 가서 아버지한테 인사시켜 드리고 싶네요. 살아계셨을 때 좀 해드렸어야 되는데 아들이 그걸 너무 일찍 못 깨달아서 진심으로 죄송하고 또 미안할 따름입니다. 아버지, 약속해 주시겠어요? 다음 꿈에 꼭 한번 다시 나타나 주시게 되면요, 건강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 주시겠어요? 풍이 와서 한쪽 눈이 실명되지 않으시고 또 한쪽으로 또 풍이 오셔서 한쪽 발이 쩔룩거리지 않으시고 또 아버지가 원체 좀 더 건강하고 또 젊은 모습으로 나타나 주신다면요, 아버지 꿈속에서 저한테 아버지 술 한 잔 저한테 한 잔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어차피 꿈속에서 뭐 먹는 꿈 꾸면 감기 걸린다는데 아버지가 주시는 음식이나 술이 있다면 맛있게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시원스럽게 감기 제대로 걸려도요, 이 시국에 감기 걸리면 안 된다지만 그렇게 된다 해도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고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술 한잔 기울이며 함께 웃고 떠들었던 그 시절, 그 순간도 기억이 나고 그립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꿈에 만약에 나타나시더라도요,
어머니한테 너무 타박하거나 어머니 너무 원망하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아버지, 엄마는 아버지가 그래도 그립고 또 그리우셨는지 항상 아버지에 대한 흔적을 하나둘 저한테 보여드리곤 합니다. 아버지, 제가 말이죠, 다시 한번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제가 분명히 꼭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제 앞에 펼쳐지게 되면요, 제일 1순위로 아버지를 찾아가 뵐 겁니다. 그리고 기도드리고 또 아버지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 좀 더 가까이 이야기하고 눈물이 나면 눈물도 흘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씩은 꼭 꿈속에 나타나 주세요. 건강한 모습으로요. 약속해 주실 거죠? 아버지, 그리고 이번 4월 석가탄신일 날 제가 케이크까지는 못 해드려도 같이 술 한잔 기울이면서 또 오붓하게 이런저런 이야기하며 푸념 떠는 아들 앞에서 그렇게 맑고 건강한 모습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겠어요? 아빠, 보고 싶습니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아버지.